는 죄질에 비해서 지금 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할 때가 2022년 2월이에요. 이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재판이 이때 됐다면. 그러면 이제 기소를 했던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은기 변호사님? 그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뭐 상명하복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휘체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간에 있는 군대나 이제 경찰 비슷하게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계급장은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검사 그 동일체라는 원칙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검찰 조직에서 검찰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수사의 총괄자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검찰총장의 이제 가까운 친척이죠. 그 장모라고 그러면 거의 뭐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위 검사들이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정치인이 되면서 대통령이 된 거 이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장모가 1원 한 장이라도 받은 게 있냐,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은 거짓말을 하신 셈이 되거든요.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음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국민들을 속인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묻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지금 뭐 특검을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근데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제 더 이상은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주가 조작보다 또는 못지않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들인 돈이 한 40억쯤 되거든요. 예. 그럼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들인 돈은 얼마냐면요. 1억입니다. 1억. 딱 1억으로 잔고 조작을 해가지고 돈이 많은 것처럼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 40억대 땅을 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돈을 조달 못해가지고 계약금을 떼니까 정말 이현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원에 100억의 돈이 있다라고 속여갖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소송 사기, 중에도 소송 사기. 근데 왜 사기죄를 적용을 안 그걸-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빠진 거죠. 소송 사기죄가 문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도요, 죄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판사를 속인다라는 거는 소송사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죄질이 제일 나쁜 예. 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속인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야 그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소송 사기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적용을 안 하네요. 가짜 문서를 제출해서 가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요 무조건 그거는 사기예요. 그래서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소송 사기 그렇죠.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네. 행사가 바로 사기인 거예요. 그 행사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위조 및 행사는 기소했는데 사기죄가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수사 과정과 그러니까 이게 기소 과정에서.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요. 원래 검찰은 수사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도촌동 사건 문건까지 만들어서 대응을 했어요. 대검 비서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을 사회와 공권력 남용했는데 의정부 지검이거든요, 이게. 근데 당시 지검장이 박순철이라는 사람인데 윤석열 한동훈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버텼는데 당시에 뭐 여론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다 나서서 수사를 하니까 겨우겨우 수사해서 딱 보니까 이건 소송 사기인데 이건 만약에 기소를 하면 징역 10년 안팎이 나올 무서운 죄가 되거든요. 또 사채업자들한테 속여갖고 사무소 이자 행사금까지 넣으면 10몇 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대검에서 대응했다는 게. 예, 이 문건도 그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하고 그 라인에서 고발 사주도 있고요. 그게 그것도 도촌동 있었군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사건도 그 자체도 있었고요. 아주 직권남용이네요. 그렇죠. 자기 사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감찰하니까 또 감찰도 방해했으니까 이게 여러 연루됐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요. 결국 1억 들여가지고 40억 돈을 마련해 도촌동 땅을 사들이고 그것을 100억이 넘게 팔아서 최소 수익이 50억 이상이 난 사건으로 많게는 100억으로도 추산되는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은순 씨만 봐주기 한 게 아니고 그럼 이 잔고 조작은 실제 누가 했냐면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은순 씨가 직접 잔고 조작을 못 하잖아요. 영화 기생충에도 아들이 하는 것처럼 김건희 씨가 데려온 김예성 씨라는 사람이 금융회사 출신이고 김건희 씨의 회사 커버나 콘텐츠 감사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내 거를 잔고를 조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검찰이면 당연히 김건희 씨도 공범이잖아요. 근데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최은순 씨와 공범인 안모 씨는 진직 구속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접대가 필요하다 해서 1,500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그 1,500만 원을 직접 준 사람이 최은순 씨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 통장으로 줍니다.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주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짚어드리고 네. 싶은데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 제출하고 또 그 과정부터 위조한 시점이 2013년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게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은순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가 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 라인을 통해서 다 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어서 아마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혼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몰랐다래도 이미 장모 입장에서는 우리 사위가 검사라는 것을 알고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추단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저도 이제 죄질 중에 가장 나쁘다고 보는 것이 결국 법관을 속여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거짓으로 얻어냈다. 이것이 가장 비판의 포인트인데 검찰 과정에서 그 공소장이 빠진 거죠. 그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뭐 검사 장모면은 죄를 짓고 막 남들한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름 아닌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막 성질내고 막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검찰총장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증명서를 뗀 겁니다.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 돼 있느냐? 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저렇게 이제 발끈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게 2018년에 법사위 국감이니까 이장님 서울중앙지검장 때 지금 이제 일이에요. 네. 2018년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잘 나가던 시절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한 뒤로 이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검찰 알다시피 검찰총장보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이 더 셀 거예요. 현장에서 사령관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몰랐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그런 일을 수사를 하는데 누구라고? 윤석열 검사장 장모라고? 누가 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돼서는 이해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저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개입한 거? 아니 있으면 고발 고소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 할 때는 저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대한민국 정의의 상징이다.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부패, 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이 사람이 척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아니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윤석열 역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저도 그 당시에 착오와 착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원짜리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다시 뒤집어서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전제로 우리가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이렇게 벌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실 입장을 물었더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 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윤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 씨의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강선우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안진걸 소장, 예. 사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유, 사과 정도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냥 10원 한 장 펴준 적이 없다고 한 말뿐만 아니라 관훈클럽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고 인정받는 중견 언론인들과의 토론에서요. 내 장모가 50억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완전히 이건 정말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